최근 다양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외계인 일부를 시작으로 한산 용의 출연, 비상선언과 헌트까지 올 여름 한국 영화 사파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올해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탑건 매버릭이 700만 관객을 모으며 침체되어 있던 극장가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영화 기대작 4편의 개봉으로 기대를 모았던 극장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산 용의 출연이 63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전작인 명량이 1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걸 생각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류준열, 김태리, 김우빈 등 젊은 스타 배우들과 믿고 보는 감독 최동훈이 뭉쳐 만든 외계인은 지금까지 150만 관객을 동원하며 사실상 상영관 쾌장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최소 600만 관객을 모아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안타까운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가 관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으니 외계인 2부가 갖는 부담감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비상선언은 바이럴과 역바이럴 논란 등 영화의 내용보다는 외적인 문제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늦게 개봉한 헌트가 관객과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관객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작들의 평가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비싸진 영화 티켓값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관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평균적으로 티켓 한 장의 가격이 15,000원인 시대가 됐습니다. CGV 용산점 일반관은 주말 기준 15,000원이고 특별관인 4DX관은 주말 기준 20,000원입니다. 아이맥스 레이저 3D관은 27,000원에 달하죠. 거기다 메가박스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음료 가격을 500원 인상하였습니다. 4인 가족이 영화를 보고 스낵류를 사 먹는다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영화관 운영이 치명적일 정도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영화 산업이 한창 흥행가도를 달릴 때도 티켓값은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선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티켓값만 올라간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관을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예전에는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더라도 시류에 따라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신중하게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재미가 검증된 영화가 아닌 이상 관객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OTT를 통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되면서 극장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부분도 큽니다. 영화관을 가기 위해서 드는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극장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불편한 상태로 영화를 관람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기보단 집에서 편하게 OTT 감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또한 오징어 게임, 지옥 등 OTT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컨텐츠의 질이 높아지면서 관객들은 굳이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트렌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영화관에서 봐야 할 영화와 집에서 봐도 상관없는 영화의 구분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탑건 매버릭이나 스파이더맨이 흥행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맥스의 커다란 스크린에서 봐야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선택하는 것이 관객이 영화관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이죠. 또한 CGV의 에그지수 등 실시간으로 영화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많아지다 보니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 쇼폼 컨텐츠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일부 영화들은 점점 상영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관객들을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들은 3시간이 넘게 상영되기도 하는데 짧은 시간의 정보를 습득하는 게 익숙해진 관객이라면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데 큰 결심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아직 영화계가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웬만한 시나리오나 퀄리티로는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대중의 눈높이와 한참 뒤떨어진 영화들이 개봉하는 것을 보면 영화계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라는 컨텐츠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에는 올드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의 퀄리티뿐 아니라 영화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쓰고도 만족할 만한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탑건 매버릭은 개봉 첫 주에 18만 관객을 모으며 일찌감치 대대적인 흥행은 힘들 것 같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N차 관람객이 많아졌고 결국 700만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죠. 요즘엔 다시 스크린 수가 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개봉하는 4편의 한국 영화 중 다른 영화들에 비해 기대감이 낮았던 헌트가 관객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영화의 완성도 덕분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오랜 시간 동안 탑스타였던 것과 별개로 감독 데뷔작인데다가 80년대 한국의 어두운 과거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감독작에서 너무 어려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역사적 사실과 액션 스릴러를 적절하게 결합한 영화적 완성도에 관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죠. 결국 영화가 재미있으면 티켓값이 아무리 비싸졌다고 해도 관객들은 영화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유명 감독이 만들어서 스타 배우들이 출연해서 제작비를 많이 썼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관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만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배우들은 그에 걸맞는 연기를 했는지, 연출은 어설프지 않은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보다 꼼꼼하게 따지고 선택할 만큼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영화의 다양성입니다. 흥행할 것 같은 요소를 때려 넣은 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되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관람하고 싶은 게 관객의 마음입니다. 영화계는 꽤 오래전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왔지만 정말 관객들이 선택폭이 넓어지도록 다양한 영화들을 제작해왔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영화와 극장이 계속해서 관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다양한 영화적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요? What we do here is go back.